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선을 발표했는데, 그런데 주목받았던 건 언론 발표도, 언론도 여기 이 모습에 주목을 했어요. 그 주목받았던 모습이 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들께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우선해 보고 또 봅니다. 우리 홍수님 일리 오시죠. 어떻게 더 국민들과 소통해서 또 고칠 거는 고치고 국민들의 어떤 동의를 더 받아낼 수 있는지 잘 하실 거로 믿고 이렇게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 없으시죠? 신문마다 제목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었지, 어떤 데는 그런 게 있어요. 하루에 2번 기자실 찾은 윤 대통령, 이런 데도 있었고, 또 중요한 게 조금 전 앞서 영상 첫머리에 있었죠. 뭐라고 했었죠? 이담 아나운서. 질문 있으세요? 어허. 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게 주목받는 거예요? 질문 있으세요? 이 질문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사실 윤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도어 스태핑이라고 해서 집무실 들어갈 때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질문 있으세요? 하고 질의응답을 받았었지만 2022년 11월 18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단됐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질문 있으세요? 라는 질문이 1년 5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무려 522일 만에 이 질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달수로는 뭐 한 17개월 되네요. 그렇습니다. 오. 그것도 어제 오전에 신임 비서실장을 소개할 때, 또 오후에 정무수석을 소개할 때 하루 2번이나 질문을 받은 겁니다. 실제로 어제 한 보도에 따르면요, 인선 발표 전에 윤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내가 직접 내려가서 소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참모진이 그러면 기자들에게 질문 한 2개 받아야 되는데 괜찮으시겠냐라고 하니까요. 그러지 뭐 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뭐 표정과 말투가 상상이 되죠. 그러지 뭐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당일 오후에도 네. 질문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참모진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받겠다라고 하고 또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브리핑룸에도 자주 내려가겠다, 기자들과도 자주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 모습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각이란 표현 안 쓸게, 이게 좋은 표현도 아니에요. 언론들은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우리말로 풀이하면요, 출근길 약식회견. 예전에 기억나시죠? 출근길에 쭉 들어올 때 뭐 언론들 쭉 저 들어온 차에서 내려 쭉 들어온 모습부터 딱 들어서면 기자들 이렇게 딱 있고 막 질문 손 들고 했잖아요. 그 서서 그런 거 출근길 약식회견이 다시 이렇게 재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성배 변호사님. 한 용산 참모의 입에서도 도어 스태핑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하루에 2번이나 브리핑룸을 찾아서 설명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질의응답은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취임 2주년을 맞이하는데 이를 맞아서 기자들과 간담회 또는 기자회견을 열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는데, 나아가서 한 용산 참모는 지금 분위기라면 도어 스태핑 체계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만큼 대통령이 소통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해석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도어 스태핑, 출근길 약식회견이 재개되냐 안 되냐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는 아픈 대목이지만 총선 참패가 어쨌든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도어 스태핑, 출근길 약식회견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오랜만에 기자분들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을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제야말로 정식 기자회견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잘못했던 점들에 대한 자기 반성의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는 국정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겠다, 그렇게 청사진을 내놓으시고, 사실 여당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매주 1회 정도면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해서 소통해 나가고 또 쓴 질문도 받고 또 약간 당황하는 모습, 그런 것도 보여주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바거든요. 저분도 인간이구나.
정말로 큰 똥볼만 차지 않으시면 지지율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가 너무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 대선 때도 질 것 같으면 와가지고 90도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인간적인 분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예, 그리고 다급해지면은 말을 듣는 척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출근길 약식회견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세 사람의 목소리를 잇따라 들려드렸는데 느낌이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3인 3색 뭐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그렇죠. 확대하면 백인백색이죠. 아하, 네. 평가는 가지가지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다만 그 조건이 자신이 처해 있는 정치적 상황과 입장에 따라 결과는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 대통령께서 그간의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 쌍방향 소통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좀 나왔었죠. 네. 그간에 뭐 어제 이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 대한 인사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그 모습은 흡사 그 초대 내각 발표를 하셨을 때를 연상시키기도 했었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2022년 8월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이 없었다. 물론 이후에 이제 도어 스태핑이 한 60여 차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단절되고 난 이후에는 주로 우리가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 뭐 민생 토론회에서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주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너무 일방적인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목소리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저 모습은 상당히 그간에 좀 근엄하고 좀 이렇게 좀 엄숙한 표정에서 벗어나서 미소를 띤 채 편안하게 웃음을 좀 주고받으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모습이 저는 참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도어 스태핑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갖게 할 뿐더러 이렇게 국민들께 언론이 묻는 물음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을 하신다면은 국민 여러분들도 또 따스한 시선으로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서 상당히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네. 평가해 보겠습니다. 앞서 들려드렸던 세 사람의 목소리, 세 사람의 공통점을 이번 총선에서 공통점 굳이 찾으라면요. 세 사람 모두 쉽지 않은 선거구에서 당선됐던 사람들이긴 해요. 안철수 의원 분당갑도 쉽지 않았죠. 그리고 조정훈 의원 마포갑도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쉽지 않은 그 반도체 벨트에서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3인 3색의 목소리였는데 일단 장윤 변호사님, 시청자분들 중에는 여러 목소리 다 귀에 들어왔겠지만 개인적으로 조정훈 의원 얘기 중에 그래서 이번에 험지에서 당선된 자신감일까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주 1회 정도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걸 방송 용어는 좀 그런데 큰 똥볼만 차지 않으면 지지율 올라. 이거 센 발언이에요. 대통령 향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 말을 들으셨다면 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는 그렇다면 내가 뭐 크게 실수라도 할 거라는 예측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도어 스태핑을 했던 그 과거의 대통령의 발언을 좀 되짚어 보면 약간의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장관 인선과 관련해서 여론이 좋지 않고 국민들이 이걸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몇몇 인사들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을 때 굉장히 잘한 인선 아니냐, 전 정부에서 이렇게 인선하는 거 봤냐라고 좀 되물었던 부분이 오히려 지지율이나 이런 여러 부분에서는 역풍을 맞기도 했던 전례가 또 없지는 않았어서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을 재개하신다면 그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당연하게도 많겠지만 거기에 따른 과거의 이런 단점으로 부각된 부분들은 좀 보완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소통 얘기 나온 김에 이번 주 추미애 관심은 하재근 평론가님. 그럼 자, 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랑 만난 게 제일 정치적 빅 이슈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영수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사전 실무 준비 회담을 어제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요? 잘 됐어요? 어제 취소됐습니다. 왜요? 어제 오후 3시에 한호섭 정무수석하고 네. 이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만나기로 했는데 네. 당일날 취소했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사 타이틀을 보고 이것도 무슨 문제 생겼나? 라고 어허. 하셨는데 네.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네. 정무수석이 바뀐다는 얘기가 어제 나왔던 겁니다. 아하. 그래서 새로운 정무수석하고 회동을 해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어제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이 새롭게 임명이 됐거든요. 아하. 그래서 내일 만난다, 오늘 만난다라고 오늘. 했었는데 아하, 네. 뉴스파이터 직전에 네. 두 사람이 예정대로 잘 만났다라는 아하.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뭔가 만났으니까 진통 끝에 옥동자 뭔가 이 출생, 이 순산하는 뭔가 소식이 좀 들려오기를 기대를 해볼게요. 일단 그 소식은 뭐 아직 안 들어 내용 나온 게 없으니까 정말 들어오면 저희가 해드리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만나는 시점,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 관심인 가운데 야 오늘 제목 보니까 이게 있어요. 나부터 만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체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나시기 전에 야권 대표들을 만나 총의를 모은 후 윤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더 큰 힘이 실리실 것입니다.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총선 민심을 담은 법률과 정책에 관해 기탄 없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범야권의 대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민주당이 얻은 175석이 아닌 범야권 192석을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보세요. 어제는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나도 만나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조국 대표가 나부터 만나라. 이거 뭐 만나라 시리즈예요.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조국 대표는 아마 대통령을 본인이 1대1로 만나거나 군소정당과의 어떤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걸 전제하고 요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테면 영수회담, 뭐 대통령실에서는 좀 꺼리는 표현이라고는 하지만 야당 대표와 대통령께서 1대1로 만나는 것도 집권 3년 차가 돼서야 비로소 성사가 돼서 그렇다면 다른 야당 대표들과의 만남은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할 수가 없다 보니 그렇다면 우리의 의견도 대통령께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야당 대표들을 먼저 만나고 가시는 게 수순 아니겠냐. 그렇다면 민주당이 차지한 의석수는 175석이지만 범야권 192석을 대표해서 가는 만남의 의미가 좀 더 부각되지 않겠느냐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만히 이 분위기를 보니까요. 물론 저렇게 합치면 지금 범야권이 192석인 거예요. 그 얘기 한 거예요, 지금.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요, 김현주 평론가님. 조국 개혁신당 대표의 머릿속에는 딱 세 글자 같아요. 존재감.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강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존재감 과시의 욕구가 강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2석을 얻어서 제3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초 누가 조국 혁신당이 이 정도의 의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총선 초기 국면에서는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제3당 12석의 어엿한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나도 여기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여기 있어. 존재감 과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슴속에서 분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도 만나주세요. 아니면 나부터 만나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공당의 대표신 만큼 아직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이후에 이제 최종심 결과 언제 나올지는 모르죠. 그 전에까지 언제까지 이제 국회의원 생활을 하시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3당의 위치에 걸맞는 정책과 비전으로 앞으로 승부수를 던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 과연 만나라 시리즈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